안녕하세요. 대전 강남한의원 우소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입이 텁텁하고 입안에서 각질이 많이 생긴다는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증상을 예로 뽑아왔는데요. 하나하나 보실게요. 자, 백태가 심하고 입이 텁텁한 느낌이 드시고요. 또 입에서 각질이 자꾸 나와서 그 각질이 굉장히 불쾌하시대요. 그래서 이걸 삼키려고 하면, 침과 함께 삼키려고 하면 이 침도 굉장히 끈적끈적하게 느껴져서 도저히 이걸 삼키시기가 힘드시대요. 그러니까 자꾸 뱉어내게 되시는데 양치도 하루에 여러 번 하고 가글도 수없이 해서 이거를 자꾸 헹궈내시게 된다고 하시고요. 또 그러면서 입이 떫고 입이 짜다, 이빨 사이에서 짠물이 나오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럼 이 증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에서 각질이 나온다, 이게 특이한 증상일까요? 자, 우리 피부는 매일매일 각질이 생기죠. 이 각질은 피부 가장 바깥에 위치하고 있고 이 각질이 생겨서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매일매일 생기고 매일매일 떨어져서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또 이게 모이다 보면 때가 돼서 눈으로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느껴지지 못하는 사이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혀에도 똑같습니다. 혀에 보면 이 융털같이 올록볼록 나와 있는 것을 설유두라고 하는데요. 그 설유두의 끝은 계속 조금씩 피부에서 각질이 생기듯이 각질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생기고 떨어지고 하면서 우리가 느껴지진 않죠, 보통. 그런데 이 각질이 떨어져서 많이 이제 혀에 붙게 되면 백태도 더 이렇게 심하게 많이 끼는 걸로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입이 텁텁한 느낌, 또 입이 떫은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요. 환자분들은 대부분 백태가 심해서 입이 텁텁하다, 각질이 많이 생겨서 내가 입이 텁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입이 텁텁하다는 그 입 안의 감각의 문제, 또 입이 떫다는 이 감각의 문제는 백태가 심한 거나 각질이 많이 생기는 것과는 별개로 구강자결감 증후군일 때 입 안의 감각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일 가능성이 더 커요. 그리고 또 입이 짜다는 증상 있잖아요. 입이 짜다, 또 이빨 사이에서 짠물이 나온다, 이런 미각의 이상도 이 구강자결감 증후군의 초기에서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계속되다가 혀가 화끈거리고 아픈 구강자결감 증후군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침이 끈적끈적하다라고 느끼시는 것은 구강건조증이 있을 때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목에 가래가 걸리는 느낌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침을 삼키기를 힘들어 하시죠. 그래서 이런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제가 이제 첫 번째 조언을 드렸어요. 어떤 거냐면 이 백태를 일부러 없애려고 박박 긁어내지 말자. 그래서 사실은 이 백태를 없애는 비법, 방법으로 뭐 유튜브에서 그냥 흔하게 나오는 것들이 백태를 혀 클리너로 닦아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백태를 긁어내도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몇 시간 지나면 금세 다시 생기는 경우가 많으세요. 또 이렇게 혀 클리너를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시면서 혀가 자극이 돼서 혀가 아파지는 그런 케이스도 많으니까요. 억지로 너무 긁어내려고 하지는 말자. 뭐 살짝살짝만 닦으시면 되시겠고요. 또 이 환자분께서 이게 뭔가 입 안에 있는 느낌이 자꾸 나니까 가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뭐 휘발성이 있거나 입 안에 자극이 되는 가글액은 쓰면 안 되시고, 또 그냥 맹물로 가글을 하시더라도 사실 가글 한다는 것 자체가 침을 계속 잃어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침은 우리 혀를 보호하는 물질도 있는데 자꾸 희석시켜서 내버리다 보면은 오글오글 퇴할 때는 괜찮은데 퇴하고 나서 조금 있으면 혀가 더 마르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글도 적당히, 그래서 입 안을 너무 많이 헹궈내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 혀를 보호하는 침도 같이 잃어버리는 거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백태를 없애려면 내 몸이 좋아져야지 따라서 백태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래된 백태를 쉽고 빠르게 순식간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백태는 몸이 안 좋아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내 몸이 좋아야 없어지기 때문에 백태를 치료하려면 내 몸의 건강 상태를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자분들이 왜 이런 증상이 생긴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안이 텁텁하고 뭐 이 사이에서 짠물이 나오고 그런 증상들은 구강자결감 증후군 초기에 해당하는 증상이다 말씀드렸고, 또 이렇게 백태가 많아지는 이유 중에서도 구강건조증이 있고요. 또 침이 끈적끈적해진다, 그리고 입이 마른다, 또 입이 탄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구강건조증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자꾸 침을 못 삼키는 분들이 계세요. 침을 못 삼키고 그 침이 비리거나 비위가 상해서 못 삼키고 자꾸 뱉어내고 헹궈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소화기, 비위가 안 좋은 분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목에 이렇게 가래가 끈적끈적하게 생기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후비루 또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자꾸 목에 이렇게 뭔가 이물감이 생기시는 분들일 경우에는 매액기 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혀가 이런 분들이 이런 증상이 생기셨다면 어떤 거를 좀 유심히 봐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의학에서 혀를 보고 진찰하는 것을 설진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분이시라면 딱 먼저 봤을 때 백태가 굉장히 좀 많으시죠? 백태가 많다는 것은 기운이 허약하거나 또 기운의 순환이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혀를 세 등분으로 나눴을 때 혀뿌리 쪽에 백태가 많다, 이런 거는 아랫배가 차갑다, 아랫배에 양어 증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요 가운데 이렇게 백태가 많다, 그러면은 위장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분은 이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갈라짐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위장이 안 좋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다 그런 건 아닌데 특히 만약에 이런 환자분이시라면 이렇게 혀 가장자리가 굉장히 붉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혀 가장자리가 붉으신 분들은 간에 열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혀 끝이 이렇게 붉으신 분들, 혀 끝은 심장에 해당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혀 끝이 붉으신 분들은 심장에 열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챙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입이 텁텁하고 각질이 많이 생기는 증상, 그래서 이게 불쾌해서 삼키지 못하고 자꾸 뱉어내는 증상, 이런 증상을 말씀해 드렸는데요. 이런 증상은 대부분 구강자결감 증후군 초기 환자분들에게 많이 오기 때문에 입안이 텁텁하다, 입안이 떨다, 이렇게 혀의 감각이 이상한 경우 내가 구강자결감 증후군 초기는 아닌지 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대전 강남한의원 카카오톡 상담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네이버에 저희 대전 강남한의원 블로그에도 관련된 증상과 자료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블로그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대전 강남한의원 오소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